KBS야 막 이런 떨리면서도 네. 재미있다. 좀 수상하다. 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집을 계약할 때 알아둬야 할 10가지. 네, 안녕하세요. 토론톡의 어감독 어등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 있는 알렉스 리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첫 영상 보셨겠죠, 설마? 봤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살짝 조금 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주제는 집을 계약할 때 알아둬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알렉스님은 토론토에서 한 어느 정도 리얼터를 하셨나요? 저는 한 10년 정도 10년. 했습니다. 저도 렌트 때는 그 계약을 해봤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집을 구매할 때는 뭐 모기지도 받아야 되고 은행 가서 뭐 이렇게 크레딧도 확인해야 되고 뭐 변호사도 필요하고 인스펙션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을 때까지는 완전히 안심하지 마라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계약이 끝나셔도 차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새로운 차를 사지 말라 막 이런 네. 거나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차를 사면 뭔가 바뀌나요? 이제 크레딧이 바뀌면서 네. 몰개지를 못 얻으실 수도 있죠. 집과 차를 동시에 이렇게 사야 되거나 이렇게 뭔가 리스를 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농담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 크레딧이 바뀌는군요. 열쇠를 받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집을 샀으니까 일을 관둬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키를 받고 그 다음 날은 관두셔도 되신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모든 게 크레딧이랑 어포인트랑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키를 받으시고 그 다음 하시고 싶은 걸 하셔도 됩니다. 네. 제 경험 중에서 예전에 제가 KBS 방송에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이제 MC를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 대본도 나오고 같이 연습도 하고 슛만 들어가면 됐는데 그 전에 제가 막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나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다 진행자 KBS야 막 이랬는데 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너무 창피해서 한 2달 동안 집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이 말씀이 싹 귀에 들어오네요. 열쇠랑 계약 사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지 마라.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과 현실을 비교를 해봐라. 5-year 플랜을 하라고 말하는데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시니까 계획을 만드셔 놓고 이제 저희는 그 계획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결혼 계획이 있다던가 또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무슨 학교로 옮긴다던가 또 직장이 생겨서 직장 때문에 또 옮긴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5년을 보셨어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5년 얘기하는 게 토론토에서 5년 정도 있다가 이사 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몰개지도 보통 5년 5-year term을 5년 안에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되게 많습니다. 젊은 분들께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그때 새로운 집을 하시면 또 한 번 이제 몰개지 브로커나 은행이나 가셔서 받으셔야죠. 그런 모든 걸 다 다시 해야 되는? 왜냐면 또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법이 바뀔 때가 많거든요. 법도 바뀌고 뭐 이자율도 바뀔 수도 있고. 그쵸. 그런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환경을 따져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플랜 같은 거를 굉장히 솔직히 말씀을 드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 주시면 같이 이제 한 팀으로서 같이 일하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근데 숨기시고 그러시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때도 자기를 좀 약간 나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안 좋은 거 어떤 분? 쉽게 말하면 돈이 다 캐나다에 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 돈이 있고 하면 이제 며칠이 걸리고 하는데 저희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뭐 이제 전에 뭐 bankruptcy나 그런 거 있으셨던 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크레딧 같은 데 그렇죠. 조금 말씀 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걸 준비할 수 있는데
전혀 말씀 안 주시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저희도 이제 힘들게 됐죠. 그렇죠. 이쁘면 이제 바로 원하시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면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계속 말씀을 주죠. 이제 막 준비하셔야 되고 돈은 그렇죠. 은행에 이만큼 있어야 된다, 몇 달 네.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다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네. 네.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쵸. 거죠. 솔직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조건 현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이나 모기지 조건들이 맞는지 실제로 가서 다 확인을 해봐라. 고객님들께서 예쁜 집, 좋은 동네 그런 거 다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거 원하는데 가격이 많이 셀 때가 있으니까 네. 이제 은행 가셔서 프리 어프로벌을 받으시면 보통 이제 얼마 정도를 사실 수 있는가를 알게 되시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맞춰가는 거죠. 이제 방 3개도 원하시고 그런데 사실 방 3개면 이제 비싸질 때도 있고 하는데 가격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될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제 계약 다 끝나고 이제 키 받기 한 며칠 전에 네.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은행에서 모기지 못 준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걸 어떻게 날짜를 바꿔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아니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은행에서 먼저 어프로벌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건데 왜 안 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그만두셨거나 네. 아니면은 뭐 크레딧에 연결된 뭐 차를 사셨던가 리스나 그런 걸 하셨던가 돈을 은행들이 되게 까다로우니까 돈이 딱 은행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쪽에다 몇 달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은행들이 좀 수상하다. 그러면 수상하다 하면은 얘네들 뭔가 수상한 짓 하니까 모기지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돼가다가 안 되면 갑자기 카드가 이렇게 정지당해 있다던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몇 배. 예, 저희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사 갈 집 주인도 딴 데로 이사 갈 건데 그렇죠. 그 사람도 돈을 못 받으면 또 다른 데다 돈을 못 주고 그러네요. 계속 그냥 도미노처럼 그렇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려고 해서 집주인도 나도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그게 막혀서 안 되면 집주인도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렇죠. 잘못한 분 이제 문제를 만드신 클라이언트께서 네. 페널티를 모든 분한테 다 줘야 돼요. 페널티를요? 이제 페널티는 보통 이제 돈이죠. 돈. 네. 저는 혹시 뭐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혹시 뭐 깜빵에 간다든가 이런 거 네, 그건 아닌데 좀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새로운 모기지를 받아야 되면 이제 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을 이제 새로운 집주인한테 한테 또 말을 네. 해야 되고. 예, 이제 다 오케이를 해서 네. 또 얼마가 오케이 하냐 그걸 말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러는데 그렇죠. 네. 되게 미안하면서도 되게 막 혼나는 느낌도 들고.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요건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프리 어프로벌. 네, 프리 어프로벌. 이 영어 안 되네. 페널티는 어느 정도? 근데 페널티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주인들 마음대로 내가 얼만큼 피해를 받냐. 어떤 분들은 이제 이사 트럭을 벌써 불렀으면 당연히 그거 취소한. 예 그것도 있고 저쪽 그 집에서 또 네. 나가는데. 예, 그러면 이제 딱딱딱 되면은 몇 명이 될지 모르죠. 저번 때는 세 집이 연결됐는데 5집도 될 수도 있고 막 다 그거니까 예 다 돈으로 막아야 되죠. 저번 때는 일주일에 우리 말고 2집이 있었는데 2집이 한 명은 6,000불 한 명은 4,000불인가 막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따라서 네, 들으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액수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은행이나 몰기지에 대해서 확실히 가서 따져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멍하지만 우리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특히 이제 미리 클라이언트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마음 준비 못할 시간이면 이제 좀 네 번째,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누가 배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모시고 집을 많은 집을 보고 집이 다르니까 저희는 네.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알아야 될 점 그런 걸 말씀드리니까 클라이언트들께서는 이제 그거를 배우시는 게 좋죠. 이제 저희가 배우는 그쵸? 그렇죠. 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런 집은 저래서나 저런 집은 저래서 나쁘구나. 네. 저런 게 저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를 아시면 나중에도 훨씬 더 좋고. 다섯 번째,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집이 한 번에 없으니까
굉장히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점 설명을 해주시죠. 버제트가 이렇게 됐어도 그 버제트보다 더 좋은 집을 원하시는 분이 그때 많죠. 네. 뭐 셀러들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저희가 막 아무리 이 집이 좋다 해도 너무 비싸면 못 사는 것처럼 저희가 버젯을 맞추면서 하는데 버젯을 맞춘 집보다 더 좋은 집만 보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뜨끔해요. 근데 거의 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 버젯에 맞는 집 제가 보기엔 되게 괜찮은 집인데 클라이언트께서는 이제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겠죠. 더 욕심이 계속 욕심이 생길 때가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뭘 살 때 뭐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이러는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전화를 하셔서 그 집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네. 그날 팔릴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짝 이제 좀 클라이언트들께서 좀 안지 알겠다. 예, 이제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집을 놓친 거는 또 막 이렇게 놀라고서 정신 차릴 때 이런 거랑 비교를 하셨는데 현실적인 거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집은 없다. 그 대신 이제 리얼터 분들이 굉장히 나의 현실에 맞게 잘 골라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버젯을 높은 거를 생각할 때 놓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욕심 부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1부 찍어본 느낌 소감은 어떠세요? 되게 떨리면서도 재미있습니다. 네, 2부 때는 저희 알렉스님이 이제 몸이 풀렸으니까 훨씬 재미와 감동, 감동을 선사하실 것 같은데요. 네, 2부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어감독 어등경이었습니다. 대왕 리어터 알렉스입니다. 네.